자,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낀 정확한 이유 설명 들어갑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그 여파가 들이닥치죠.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경기 침체가 시작되니까 이명박 정부는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어쩔 수 없죠.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부동산 대세 하락기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가가 서서히 내려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이때 발생을 해요. 자, 이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동산 거품의 원흉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 1조 투입하라. 전세가가 너무 오른다. 서민들 힘들다. 이러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명박 정권 내에 8차례에 걸쳐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올립니다.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 기금 양, 잔액도 계속 늘립니다. 2012년 전세자금 대출 총액 잔액이 22조였어요. 22조밖에는 안 됐습니다. 자, 박근혜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 2016년 말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60조가 됩니다. 이제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자, 2019년부터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니까 민생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계속 열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건드릴 수가 없었죠. 자, 코시국이 오면서 금리가 완전 제로금리까지 떨어지게 되고 부동산으로 그 돈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희대의 개삽질이 터지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임대사업제도. 취지는 좋았어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취지는 좋았으나 김현미가 멍청했기 때문에 투기를 부추기는 문을 열어놓고 임대사업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계속 열려 있었죠. 자, 이러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되겠네.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하여 갭투기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지막지하게 거품이 꼈어요. 결국 막았어. 임대사업자들이 이런저런 장난질을 못하도록 막았는데 늦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값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늦었다. 부동산 시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뒤늦게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은 폭등한 이후에요. 문재인 정권 말기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180조가 됐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잔액량이 너무 늘어난다라는 걸 전문가들이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경고가 계속 들어갔을 텐데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을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으니 그동안 한국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을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이 끼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문재인 정권 말기 총액이 180조가 돼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뇌관이라는 거예요. 터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는 부동산이 대세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결국은 대한민국 부동산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만들어놔서 빚으로 계속 펌프질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더 이상 펌프질로 빚으로 부동산을 떠받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내 집 마련 이걸로 미련을 갖고 큰돈을 벌겠다, 나도 부동산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긴 흐름으로는 이제는 글렀습니다. 왜냐? 전세자금 대출 폭탄, 저 빚이 180조라는 게 있고요. 거기다가 인구가 줄고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투기꾼들이 몰리지 않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수요자들만 가지고는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투기꾼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투기꾼들이 붙으면 뭐죠? 세입자가 있어야 돼.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어쨌든 투기꾼들이 집을 사야 되잖아. 문제는 세입자가 점점 줄어요. 자, 그러면 강남이나 좋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전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오를 일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간 건 전부 다 빚으로 펌프질을 했기 때문에 거품 위에 지어진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명박 때부터 전세자금을 밀어준다, 서민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로 돈을 계속 집어넣은 겁니다.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정말 위험한 게 부동산으로만 들어가는 대출 상품이잖아요. 결국 집값의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180조에 달하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입니다. 이건 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왜 이게 폭탄이냐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 자체는 기반이 되는 자산이 없습니다.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이 대출 상품은 담보가 기반이 되는 자산이 부동산이죠. 주택이죠. 이 집이 얼마짜리니, 지금 시세가 얼마니, 이걸 담보로 얼마까지 빌려줄게. 이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담대예요. 개인대출. 개인대출, 내가 신용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자산으로 하는 대출이 개인 신용대출이에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은 뭡니까? 기반으로 하는 자산이 없는 기대의 개씹 사기 대출 상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망친 2008년 금융위기가 오게 만든 CDO라는 상품하고 똑같은 전세자금 대출이다. CDO는 기반이 되는 자산이 신용평가사의 평가였을 뿐이었다고. 평가가 더 좋은 금액을 만들고 시장 가격을 만들면 또 좋은 시장 가격, 올라간 시장 가격으로 또 신용평가사가 평가를 내리고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가고 무한 반복을 하면서 계속 거품 끼게 하다가 뻥 터진 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똑같은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걸 기반으로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매매값이 올라갔어. 그러면 간평사들이 들어와. 이 집의 지금 시세는, 평가는 얼마? 평가 금액이 올라가. 평가 금액이 올라가면 또 전세자금을 또 더 집어넣지. 전세가가 또 올라간 만큼 매매가가 또 올라. 자, 그리고 간평사 또 붙어. 무한반복인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기반이 되는 자산이 없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 때문에 어마무시한 거품이 껴버린 겁니다. 총 180조예요. 이 거품이 안 꺼질까요? 무조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을 한국은행이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세를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하고 나하고의 그냥 계약일 뿐이에요. 월세는 한 달에 얼마씩 내 집을 사용하는 값을 지불하세요. 그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보증금은 뭐야? 월세를 안 냈을 경우에 집주인이 어느 정도 담보될 돈이 필요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월세를 만약에 이 세입자가 그냥 미납을 해. 그러면 보증금에서 까다가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증금이 있는데 전세는 뭐야? 목돈을 그냥 내면 별다른 지불 없이 살게 하자. 이런 계약. 개인 대 개인 간의 계약일 뿐입니다. 전세가가 점점점 올라가니까 기반이 되는 자산이 없는 대출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세가 날리는 일들도 막 있어. 그러니까 전세 살기가 불안해. 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묶어서 전세값을 낮추는 일을 정부가 했어야 되는데 뭘 하느냐? 허그 같은 데서 보증을 서주기 시작합니다. 보증 상품을 만들어 팔아요. 전세자금 대출 더 받아라. 서울신용평가, 허그 이런 데서 전세자금 보증제도를 만듭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전세가 지켜줄 테니 대출 더 받아서 전세가 내라. 그만큼의 거품이 계속 끼게 만든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거품을 키운 거예요. 자, 기반이 되는 자산이 없는 대출 상품에 갑자기 정부 보증이 들어가 버리네? 기반이 생겨버리게 억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정부 주도 사기 행각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CDO라는 상품이 신용평가사의 평가만 가지고 거품을 막 만들었는데 이걸 갑자기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더 큰 사고가 터졌겠죠. 지금 허그나 신용보증사나 전세자금 보증서를 팔아먹는 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전세값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위험해서 더 이상 그렇게 비싼 전세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오르다가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만든 공기업이 우리가 보증해 줄게. 전세가가 더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서민을 지켜주는 척하면서 건설업자들, 토건족들 배불리게 만든 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겁니다. 지식 하나 넣으셨죠? 이제 알겠죠? 왜 이렇게 아파트가 비쌀까? 이명박 때 만들어 놓은 전세자금 대출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전세가가 올라가서 야, 그 전세가 너무 거품이다 라고 했을 때 전세자금 보증서만 안 팔았어 봐.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춘다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사고 쳤을 때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전세금은 너무 높아지면 세입자가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보증서로 거기에다가 펌프질을 더한 겁니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전세금 날리는 빌라왕 사기 사건이 뻥뻥 터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위험하다는 걸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금리도 올라가니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느니 월세 내자, 안전하게 살자. 전세 계약률이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매매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되고 보증서도 손봐야 되고 여러 가지 손봐야 돼요. 그러면 이 거품은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전세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고 없앨 필요도 없지만 손봐야 돼요. 일단 전세자금 대출이 이 부동산의 거품을 끼게 만든 원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